다른 자리하고 다르게 좀 포럼이라는 자리라는 무게감과 함께 한편으로는 아까 앞서 유승철 교수님께서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시간이 처음에는 한 달여 남아서 와 이거 진짜 괜찮다라고 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 너무 광범위하고 또 쉽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저희 미리 유인물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아무래도 제가 현업에 있다 보니까 이론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국내 지금 사실은 공교롭게도 아까 앞서 유승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기자의 표시구역과 함께 지금 특히 디지털 야립이 같이 시기적으로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페이지의 이미지는 사실은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 오리지웰이 제안서가 미리 나와서 제가 그 이미지를 차용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 되진 않을 거라고 보긴 합니다만 유형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거의 유사할 거라고 보여져서 일단 그 마지막 저희가 좀 장표가 많긴 한데 중간에 좀 사례 같은 것들은 좀 키워드만 말씀드리고 좀 넘어가고 사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은 마지막 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시뮬레이션도 제가 한 4가지 정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뭐 정답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저희도 지금 이기자의 표시구역에서 매체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쭉 나오겠지만 굉장히 대형화되어 있는 이 매체에 과연 어떠한 컨텐츠를 담아내야지만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약간 2가지 측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학회든 또 이렇게 또 센터 입장에서는 좀 뭔가 약간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조금 더 약간 학문적이게도 객관적이긴 해야 되는데 우리 이현 대표님 와 계시지만 이게 사실 산업적으로는 되게 또 치열하게 또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독이라는 것들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이 자리를 제가 서는 게 맞을까 싶을 정도로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도 사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전반적인 내용을 쭉 설명해 드리면서 사실은 이걸로 뭐 정리가 된다기보다는 뭐 제가 1차라는 말에 좀 의견을 샀습니다. 이게 또 2차도 있겠구나 싶으면 조금 더 다시 한번 이게 좀 약간 수렴해가는 과정을 거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좀 빠른 속도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일단 목차는 보시는 것처럼 뭐 그냥 인트로 부분 지금 저희 매체 현황 지금 아마 다들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신 분들 계시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작년 이제 11월부터 이제 이기자의 표시구역에 실제 이제 매체들이 이제 구축이 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올해는 이제 더 이제 정점에 이를 건데, 현황에 대한 부분을 좀 인터 부분을 설명해 드리고, 뭐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23년도에 라스베가스에 스피어가 등장하면서 사실은 미디어와 사실은 컨텐츠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설명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다른 내용은 다 불필요하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트렌디하게 뭐 해외나 글로벌 또 국내 5개국 산업 현황에 대한 부분을 잠깐 좀 대략적으로 설명해 드리고, 컨텐츠 운영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펜딕스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컨텐츠 운영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저희 어떤 개인적인 제언을 좀 담아봤습니다. 요게 지금 일단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2023년도 연말에 일단 공교롭게도 세계 자치구에 우리 그 미디어 5개국 저희 표시구에 지정이 됐습니다. 해운대 쪽 거리가 있어서 잠깐 생략하고요. 일단 서울 같은 경우에는 광화문하고 명동이 일단 현재 일단 지정이 됐는데, 왼쪽에 보시는 게 최근 사진이긴 합니다만 작년 11월에 이제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온에어를 했고요. 오른쪽이 이제 4월 1일, 그러니까 이제 불과 한 달 정도밖에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디지털 조선일보가 불을 킴으로 인해서 본격적인 중구와 명동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쟁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경쟁을 하기 시작했고요. 공교롭게 보여드리는 사진에 있는 컨텐츠가 물론 상업 광고긴 합니다만 이제 글로벌 명품들이 사실 들어와 계십니다. 뭐 신세계는 유통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오른쪽에 비조 같은 경우에도 샤넬이 광고주를 참여하고 있긴 하고요. 자, 그리고 예정사항입니다. 여기 이제 저희 회사 매체가 들어와 있긴 합니다만, 저 왼쪽에 보시는 게 이미지긴 합니다만, 올해 10월, 공교롭게 이제 내일 이제 저희가 건물주하고 함께 또 약간 제작 설명회를 좀 하게 돼 있는데, 그리고 동아일보도 지금 거의 유사한 시점에 일단은 구축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빠져있는데 지금 KT가 4월에 심의가 통과가 됐습니다. 우리 교수님 계신데 통과가 돼서 아마 여기도 저희도 좀 더 빠르게 아마 8월 정도에 일단은 목표로 온에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에는 올해 말까지 앞서 보셨던 2개의 큰 대형 광고주 매체 외에 세 가지 정도의 또 큰 매체들이
자, 서울 시내 중구 그러니까 한복판에 설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결과적으로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약간 미디어와 콘텐츠는 같이 맞물려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우리 유승철 교수님께서 미디어에 대한 어떤 업그레이드 방안, 유형적인 측면을 얘기하셨다면 저는 콘텐츠를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사실은 이게 전혀 별개는 아니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구는 따로 할 수 있지 몰라도 실제 진행은 같이 맞물려 가야 된다는 게 좀 핵심일 것 같고요. 그래서 당연히 각각의 핵심 키워드는 디지털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디지털 야릿 같은 경우에도 역시 디지털라이징 되어 있는 어떤 최초로 이제 존이 형성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더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거는 영상을 다 생략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장표가 많아서 나중에 클릭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스피어입니다. 23년도 10월에 9월에 오픈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피어가 상징하는 것들은 미디어 외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콘텐츠적인 측면까지도 일단 같이 얘기하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이제 산업 현황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아날로그 시대에 5개국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벌써 디지털라이징이 2000년대 초반에 정합판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처럼의 이렇게 실내 매체까지 이렇게 특히 LED라는 형태의 유형으로 바뀔지는 이런 말씀 뭐합니다. 솔직히 상상을 못했습니다. 되게 파급적인 효과가 되게 커졌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 최근에 지금 서울시에 등장하고 있는 미디어들이 다시 리프린티드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다시 인쇄형으로 또 가고 있어요. 근데 바뀐 거는 우타형에서 지금 여기 벽면 세경으로 내려왔다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나중에 저희가 SOV 얘기를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디지털 매체의 가장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원 오브 댐이라는 거죠. 총 제가 초수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18구자에서 24구자까지를 상업 광고로 많이 쓰거든요. 과연 18개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게 이게 맞냐? 내가 1000만 원 1억 쓰고 있는데 맞냐라는 어떤 광고주의 어떤 실질적인 어떤 효과적인 측면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4시간 내 것만 나올 수 있는 이런 매체를 광고료는 더 비싸다 하더라도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들이 사실 역사적으로 또 현재는 SOV라는 것 때문에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미디어에 대한 어떤 유형적인 측면 아니라 콘텐츠의 내용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똑같이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글로벌에도 마찬가지로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도시에 많은 디지털 매체들이 설치가 되고 있다는 것들을 좀 더 제가 좀 스프레드해서 보여드린 거고요. 결국에는 지역과 스페이스라는 건데 이거 뒤에 좀 나올 것 같아서 이거 다시 뒤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를 볼게요. 사실은 저희가 해외도 중요하지만 솔직히 저는 국내를 좀 더 포커싱을 두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해외는 당연히 벤치마킹도 하고 또 때로는 저희가 이제 OH 이제 세계 5개 광고 협회에도 지금 가입하는 단체나 또 회사가 많아지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산업에 대한 어떤 융성을 또 저희가 좀 고려해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여기 이제 저희가 작년 11월에 굉장히 대대적인 오픈 세레머니를 했습니다. 신세계가 서울시장님도 오시고 등등 오셔서 세레머니를 했고요. 자, 여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이제 제가 한 페이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현재 올해까지 설치될 대형 매체들 아시는 것처럼 225가 저희가 제한 사이즈인데 그걸 훨씬 선회하는 그런 매체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냥 죄송합니다. 저희 회사가 이런 펜쪽에 얘기부터 나왔는데 아까 앞서서 신세계하고 지금 오른쪽에 이제 아까 우리 신세계 가운데 아까 동아일보 보여드렸고 이제 뒤조고요. 그다음에 여기 네 번째 게 KT입니다. KT는 공교롭게도 양쪽에 두 개가 설치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어쨌든 보시는 것처럼 다 1000단위 거의 2000단위가 넘어가는 것도 있는데 결국에는 저렇게 큰 대형 매체에 약간 이런 말씀 뭐합니다. 과거에 225에 썼던 컨텐츠를 쓸 수 있을까에 대한 상업적인 것도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공공 컨텐츠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결국에는 미디어 유형에 따른 컨텐츠 전략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쓰여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쭉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최근 들어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도 아마 저는 이게 평생 업에 있는 동안에는 5개 광고 산업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다른 거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속 성장을 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디어 유형이나 장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부각되고 또 중요도가 높아졌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내용들이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디지털 매체 구축 동향에 대한 부분인데, 뭐 대형화 고도화부터 시작해서, 아까 우리 뭐 실제로 사실은 해외 사례들이 많이 벤치마킹돼서 국내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이것 때문에 하나의 새로운 매체 유형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장소에 대한 부분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외람됩니다만, 저희가 고속도로변에 있다 보니까 뭔가 어떤 그 다른 실내 매체나 도심에 있는 매체하고 다르게 어떤 IMC 개념의 매체를 진행하기 쉽지는 않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전반적인 기조에 나오는 내용들이 우리 앞서 우리 유 교수님도 여러 가지 보여주셨습니다만, 실제 야리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컨텐츠 활용이 되게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좀 많이 넣어놨는데, 그 이유들이 결국에는 전반적인 매체 환경과 그다음에 정말 마케팅 트렌드들을 좀 알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 디지털 이용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 아까 하단에 보시면 자유표시국의 본격화로 인해서 올해 3D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굉장히 지금 계속 확대가 되는 전략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세우는 과정도 쉽지 않겠지만 운영에 대한 단계가 굉장히 더 중요하게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좌측 사진은 아마 보시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마침 찍어놓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이게 2000년도 초반에 도선대를 찍은 겁니다. 왼쪽에. 사실 야간 사진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기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많지 않고요. 그리고 옥상 빌보드 중심의 사실은 매체 유형이었는데, 오른쪽 보시면 자, 공교롭게도 세로 형태의 디지털 사인비가 굉장히 뭐 들리는 말로는 도선대로 한 20여 개의 지금 현재 매체들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올해를 좀 중요하게 보는 이유들이 벌써 그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사실 도산대로는 수입차 거리기도 하면서 명품 거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종 글로벌 명품들이 가장 선호하는 첫 번째 사이트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잠깐 샤넬 보셨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여기 있던 광고주들이 짐 싸갖고 옮기신 사례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의 변화가 있다는 거거든요. 영향을 주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아까 나왔던 사진이고요. 일단 제가 이제 컨텐츠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우리 주체별로 좀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신세계 그 오픈 세레모니 할 때 가장 주목받았던 컨텐츠가 사실 서울시였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굉장히 큰 돈을 들이셔서 3D 아나몰픽의 입체형 컨텐츠를 만들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공공 콘텐츠 뭐 아시는 것처럼 뭐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225에서는 20% 최저 법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은 뭐 서울로 기준한다면 문체부나 해당되는 구청, 그다음에 서울시 이 정도가 이제 나눠서 쓰고 있는데, 대부분은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용입니다, 사실은. 물론 여기는 이제 우리 새로운 어떤 서울시에 대한 슬로건을 대대적으로 일단 보여주면서 3D 아나몰픽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긴 하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 유튜버들과도 많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뭐 이런 말씀 뭐합니다만, 사실 저런 3D 아나몰픽 소재를 사실은 우리가 과연 225에 썼을 때 효과가 나올까에 대한 부분은 약간 아닌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디어 유형에 맞게 컨텐츠 유형도 따라가고 거기에 대한 투자가 상업뿐만 아니라 공공도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다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예, 뭐,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저희가 신세계 제가 백화점 제가 이거 발표 때문에 좀 제가 나가서 촬영도 했습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매체에 대한 어떤 사이즈와 일반적인 물리적인 특성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어차피 나가는 콘텐츠긴 하지만 일단 거기에 대한 어떤 투자들을 굉장히 많이 서울시뿐만 아니라 하고 있다는 것들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일 것 같고요. 이건 이제 중부청입니다. 이미 지나갔는데 우리 총무원 이순신 비전 선포식이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이건 뭐 3D는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맞춰서 진행했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다시 상업으로 잠깐 돌아오자라고 한다면, 제가 보시는 것처럼 세로용으로 가다 보니까 컨텐츠 내용들, 상업 컨텐츠들도 인물 중심으로 많이 돌아갑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 코로나 이전에 인천공항에 몰려있던 클라이언트들이 사실 도선대로 많이 넘어오셨는데, 가장 대표적이었던 것들이 세로형, 그러니까 잡지의 어떤 이미지랑 되게 많이 유사하게 떨어졌죠. 이런 모든 것들이 맞춰지면서, 물리적으로 맞춰지면서, 그리고 또 고화질 HD급으로 넘어가는 것들까지 포함해서 넘어왔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 현재 설치되는 모든 유형의 정합판들은 일부를 빼놓고는 세로 형태로 가고 벽면형으로 가고 있다는 것들이 있을 것 같고, 보시는 것처럼 인물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것들이 컨텐츠 유형일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영상 다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샤넬부터 계속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일기 우리 그 자유표시국의 대표적인 매체죠. 지금 현재 자유표시국을 대표하는 마청격이기도 한 K-팝이라고 하는 그런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나볼픽과 이런 것들을 또 활용도 하고요. 상업 광고에 대한 부분들 뭐 당연히 이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규모감이 있다 보니까 실제 아까 우리 유 교수님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요즘에는 노출형에 대한 부분들이 이걸 잘 안 보이거든요, 위치가. 그러니까 표말려는 게 아니라 다들 하시니까 들어가 있는데 왜 이렇게 광고주가 줄을 서지? 역시 상징성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저희가 하고자 하는 콘텐츠 운영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저희가 올림픽대로 가다가 세워서 찍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바이럴할 수 있는 어떤 콘텐츠 운영도 필요한 거죠. 유형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필요하겠습니다만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뭐 마찬가지로 또 하나가 이제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싱크라고 하는 동시 송출에 대한 부분인데요. 결과적으로는 과연 아까 제가 경쟁 얘기를 드리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경쟁이라는 말을 조금 집어넣고요. 약간 뭐 협업이라고 할까요? 약간 이런 컨소시엄에 필요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뒤에 바로 나올 텐데 저희도 이제 명동도 그걸 좀 추진하고 있긴 합니다. 결국은 뭐냐면 자, K팝 보시는 것처럼 현대백화점 전부 다 H몰이라고 하는데 자, 사업자가 다 달라요. 결국에는 내가 특정 광고자나 따오려면 굉장히 치밀한 작업들을 해야 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야, 과연 맞냐? 당연히 물론 차별적인 경쟁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자, 호흡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K팝 중심으로 운영되긴 했습니다만 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사례들이 그러니까 주변 매체를 같이 동시에 표출하는 형태로 가는 어떤 싱크 표출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핵심은 네, 이게 지금 저희 매체거든요. 이게 창강이라고 이제 옆에 원래 있는 기존 매체고 여기도 다 기존 매체들입니다. 이것도 기존 매체고요. 요격들이 지금 현재 올해하고 내년 기점으로 다 사이즈를 키웁니다. 저희가 단계별로 좀 중구는 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여기도 이제 뭐 죄송합니다만 가장 조리고 계시죠. 야, 이따만한 게 들어오면 그동안 잘 팔았는데 이렇게 한 매체사하고 자, 저희는 이제 열어놨죠. 그러니까 같이 하자. 어차피 저희는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명동에서 을지로 있고요. 사거리에서는 저희가 주변 매체랑 경쟁할 수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저쪽에 뭐 죄송합니다. 광화문 쪽에 있는 디조나 또 동아일보랑 경쟁을 하려면 단일 매체에 대한 어떤 분명히 마케팅 차원에서 분명히 뭐 표현을 했습니다만 밀릴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그냥 명칭을 파워 패키지라고 좀 명칭을 가치곤 해놨는데 주변 매체들 하나 싱크로 가는데 그냥 동시 표출 말고 우리도 뉴욕의 타임스퀘어를 그동안 꿈꿔왔으니까 이렇게 가자. 그래서 자 이걸 하나의 미디어로 보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하나 빠져있는 게 뒷면에 지금 한은행이 있습니다. 한은행도 이제 거기 들어가거든요. 결국에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세계에서도 볼 수 없는 서라운드 방식의 어떤 입체 화면이 나오지 않을까. 연계되는 시퀀스 화면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런 컨텐츠 운영을 통해서 자,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명소화뿐만 아니라 산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경쟁력을 갖고 가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우리 보시는 것처럼 자, 콘텐츠 유형들을 쭉 보시는 이거 이제 이것도 영상은 돌아가게 돼 있는데 뭐 워낙에 이제 신세계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에 워낙에 매체가 구축되기 이전부터 그 자체 연말 캠페인을 하고 있던 그런 또 유통점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이어서 작년에 좀 성황을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저희는 좀 오른쪽에 있는 걸 좀 더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가 왜 마지막에 얘기할 텐데 결정적으로 저희가 디지털 자립이 영상이 안 되죠.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고정이라고 보고 사실 생각을 했어요. 모든 내용을. 그래서 과연 상업적인 콘텐츠도 계속 영상만 돌릴까라고 봤더니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구찌 같은 경우 여기 좀 뒤에 나올 텐데 주로 글로벌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비주얼 자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런 어떤 그런 콘텐츠들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한 컷을 보여주더라도 뭔가 눈이 잡고 갈 수 있거나 좀 뭔가 바이럴할 수 있는 영상 그런 콘텐츠가 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입니다. 자, 콘텐츠 일단은 아까 제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 사례를 좀 여러 가지 찾아보다가 저는 약간 이제 최근에 한 2, 3년 정도 사이에 이제 약간 그 세계적인 어떤 국제 광고제를 통해서 어떤 작품들이 수상을 할까를 좀 들여다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약간 영상이기도 하고 캠페인일 수 있는데 어떤 거에 좀 포커싱을 두고 이제 보고 싶었던 건데 보시는 것처럼 뭐 CSR 캠페인 쪽으로 좀 많이 포커싱을 두고 있다는 거죠. 이게 특히 이제 코로나랑 맞물렸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긴 할 텐데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아까 말씀드린 좀 스킵합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 나라도 우리 미아 찾기에 대한 부분들이 시상을 또 했습니다. 바로 이제 동상을 좀 받았는데
마찬가지로 뭐 택배 박스와 테이프 통해서 굉장히 어떤 CSR 캠페인들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계가 바라보게 되는 관점들은 이제 CSR에 좀 많이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건 이제 그 아디다스 두바이 캠페인인데요. 실제 히잡 우리가 뭐 수영하기 쉽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누구나도 수영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개념으로 실제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이제 미디어이즈더 메시지라고 써놨는데 그러니까 매체된 크리에이티비티가 아까 우리 스피어처럼 필요했던 굉장히 유효하게 작용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특별하게 어떤 내용이 들어가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것 같고요. 이건 또 역시 약간 뭐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혼용해서 썼던 그런 매체인데 이거는 약간 한국이 자체라기보다는 그 유저들의 어떤 관심들을 좀 통해서 좀 더 약간 부모를 일으켰던 캠페인들인데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자 이건 이제 우리 그러니까 기존의 정통적인 매체긴 한데 어떤 컨텐츠,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약간 좀 아이디어를 내서 창의성을 발휘해서 활용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메시지에 대한 주목률을 높일까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건강한 닭이 나은 달걀이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걸음수를 따라서 이렇게 좀 표현한다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문화 로컬이라고 해서 이게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준비하면서 아까 CSR뿐만 아니라 이제 문화적인 측면, 그러니까 특히 저희가 글로벌 또 우리가 또 매체들을 운영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나라의 어떤 현지화되어 있는 문화적인 것들도 역시 되게 좀 차용을 해서 굉장히 좀 활용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부분입니다. 이게 그런 부분이고요. 라마단 때 했던 부분이고. 이것도 인터랙티브에 대한 부분 넘어갑니다. 이것도 AR 기술을 활용했던 건데 넘어가도록 하고요. 일단은 제가 정확적인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여러 가지 캠페인들을 쭉 사례를 다 소개하지 못했습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테크놀로지, 네트워크, 또 장소적인 특성을 그다음에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 사회공헌 캠페인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들로 좀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 이제 우리 존 고다드 우리 세계 OH 광고 우리 협회장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키워드를 얘기하셨습니다만 전통적인 매체에 대한 제 포지셔닝 아까 제가 리프린티드 말씀드렸던 부분 디지털화가 되고 있는 것들 뭐 여러 가지 활동이 있긴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저희가 아까 앞서 우리 유승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화를 거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것들을 얼마나 저희가 잘 활용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거기에 좀 더 방점을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연구를 보니까 이게 아마 저희가 아마 5차 때 비어있는 지금 야립들의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정부기관이나 산하단체 기관들이 아마 저희가 공공 콘텐츠 집어넣었던 사례를 아마 연구하신 것 같은 느낌인데 찾아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뭐 행안부부터 굉장히 많은 이런 지금 기관들이 진행했었고요. 뭐 내용도 보면 뭐 배움부터 주로 이제 정책들을 홍보하는 형태들을 많이 뒀던 것들이 이제 저희가 야립을 통해서 많이 했던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필요한 어떤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약간 개인적인 이거 사진에 빠져 있긴 한데 약간 좀 제가 볼 때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게 좀 약간 죄송합니다. 이게 좀 주목률이 너무 떨어지거나 시의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되게 좋은 내용일 것 같은데 저렇게밖에 컨텐츠를 나올 수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유저 입장, 운전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전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조금은 이제 감안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요건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이제 4차 때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CJ, CGV가 이제 양쪽에 다 하면서 싱크를 진행했던 인터랙티브죠. 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때 우리 택배기사님도 굉장히 힘드셨는데 이분들한테 우리가 트럭 지나갈 때마다 어떤 그런 인식하고 했던 내용들입니다만 이런 콘텐츠가 굉장히 반향이 되게 좋았죠. 반응들이 너무 좋았던 캠페인들이었고요. 요게 지금 이게 사실 이게 전용해서 받은 내용인데 이게 원래는 이게 영상이 지금 인천공항 디지털 야림이 돌아가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제 내용은 제가 이런 것들입니다. 디지털 야림에서 편출되고 있는 건데 마찬가지로 아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안 보여요. 분명히 좋은 조직일 것 같은데 도저히 감흥도 없고 인지도 안 되고 사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이고요. 자, 그래서 약간 좀 특화되는 것 좀 몇 가지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디지털 앱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실제 지금 하고 있는 것들 보시면은 양재동, 교촌 여기는 이제 저희가 동네가 또 오산인데 여기가 IC가 평택 내려가기 바로 전이라 늘 봅니다만 다 뭐냐면 결국에는 약간 문패션을 쓰십니다. 실제로 저기 현대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전에 폭스바겐 들어오려고 했다 난리가 난 적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형태들이라는 거죠. 이걸 얘기하는 것들은 결국은 지리적인 장소적인 특성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일 좋은 콘텐츠는 광고주 입장에서는 내가 잘 보이고 아까 SV도 말씀드렸습니다. 내게 잘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확실하게 이런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굳이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컷을 쓴 것 같아요. 30초 동안. 근데 제가 앞에서 굉장히 멍 때리고 있었어요.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그럴 정도로 저 하나가 보여주는 느낌이 뭐 특별하게 동영상이 화려하게 돌아가는 3D 아나모픽이 아니라 하더라도 굉장히 멋지게 구현되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디지털 야림에 처음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던 거죠. 문득 그런 내용이 들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뭐 강남구는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미미 캠페인 같은 경우도 자, 뭐 어떤 그 강남구 내에 있는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미디어와 그다음에 시스템을 통해서 많이 진행했던 캠페인도 있고요. 그리고 뭐 다 너무나 잘 아시는 뭐 K-팝을 세계적인 명소화를 시켰던 21년에 우리 디스트리트가 작업했던 디지털 웨이브도 있었고요. 그리고 공공 캠페인도 꽤 많습니다. 이노션에서 집행했던 그 사례였었는데요. 상도 받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아까 얘기했던 CSR 같은 개념들입니다. 우리가 아까 우리 포장 박스도 전국을 알고 있지만 이렇게 뭔가 이번에 또 어린이날도 연휴껴서 많이들 가셨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뭐 스타필드 같은데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이런 어린이 미아 찾기 같은 캠페인들을 했던 부분들이고요. 이건 예전에 실제 진행했던 사례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때 사실은 공공 캠페인이 꽤 많이 나왔었어요. 뭐 아시는 것처럼 너무나 이제 모든 국민, 글로벌하게도 국내도 마찬가지로 힘들었던 부분들을 셀럽을 통해서 뭔가 용기를 주는 캠페인들도 진행했었기도 했고요. 이건 실제 그러니까 제가 진행했던 캠페인입니다. 이게 지하철하고 그다음에 그 일기 잘표시국의 디지털 매체를 같이 혼용해서 컨텐츠 자체는 일단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활용해서 했던 거고요. 그래서 뷰티 크리에이터를 써가지고 했는데 실제 본인들 그 채널에도 올릴 정도의 바이럴을 굉장히 많이 일으켰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가장 좋은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긍정적인 효과의 그런 매치 운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저희 거를 다시 넘어오면서 잠깐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을지로 구역에 있다 보니까 관광의 뭐 1번지기도 하죠. 그래서 외국인이 많이 오게 되는데 거기에 맞는 캠페인을 좀 진행하자라는 내용들을 했던 거고요. 저희는 이렇게 세 가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트포인트 구독 콘텐츠, LED 아트, 그 다음에 3D 아나모르피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어쨌든 LG로부터 저희가 서비스 받긴 합니다만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 외에 저희가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빠져있는 게 이제 K-팝. 아무래도 이제 명동은 당연히 이제 외국인이 많이 오기 때문에 특정 회사랑 현재 저희 논의 중에 있긴 합니다만 현재 이렇게 저희도 실제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뭐 너무나 잘 아시는 시퀀스에 대한 콘텐츠, 우리 항상 우리 언팩 행사할 때마다 우리 삼성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캠페인이 되고도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 크리에이티브 연구를 지금 살펴봤습니다. 야리 광고에 대해서 봤더니 뭐 여러 가지 지금 클라이언트 분들이 나오는데 저희 나라에 많이 없는 거, 우리나라는 기관이나 교육이 제일 많고요. 외국 사례는 거의 없는데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보면 뭐 미국에 대한 캠페인이 많긴 합니다만 주로 저희는 이성적인 홍보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꾸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감성적인 소구, 그다음 비주얼 같은 경우도 저희는 텍스트 위주나 이렇게 좀 뭐 약간 심플한 디자인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좀 외국은 좀 화려한 비주얼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런 느낌인 거죠. 확 차이가 나죠. 이게 상당히 외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아까 이미 유 교수님 통해서 보시긴 했습니다만 저희 아래쪽. 근데 사실은 이거는 좀 약간 좀 다릅니다. 보기에는 되게 이렇게 보니까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실제 내가 차를 운전하고 있을 때 어떤 데서 잘 보일까라고 한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가기에는 조금 이제 상업 광고이다 보니까 저렇게 가긴 합니다만 공공일 경우에는 조금 달라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외국 사례 좀 보면 이렇게 시퀀스, 그러니까 물론 디지털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물리적인 형태의 어떤 메시지들을 쭉 풀어놓는 형태, 결국에는 이게 뭔가 조언을 형성하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온도에 따라서 바뀐다는 걸 아까 우리 교수님 소개해 주셨던 내용이고, 이것도 라마단 기간에 아침에 없다가 바뀌는 디지털 야림입니다. 이런 형태로 문화적인 어떤 그런 공간대 형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실제 제가 이거 찾으면서 되게 놀랐던 게 이제 결국에는 자, 이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같이 융화되는 형태. 이건 약간 좀 제가 작업하면서, 이거 유 교수님한테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내용들이 였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제가 마무리 이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단은 제가 봤던 이론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제 개인적인 박사 이론을 썼던 겁니다. 박사 논문에도. 근데, 그런 장소적인 것과 맥락화에 대한 부분을 갖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과연 이 미디어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다. 어떤 목적으로 쓰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그리고 또 이 올림픽대로를 지나갈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가 있을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했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야, 올림픽 때 여러분 왼쪽에 있는 이미지가 챗GPT가 만들어준 거예요. 제가 막 봤더니
아름다운 이게 마침 4월이었기 때문에 더 이렇게 꽃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쭉 나옵니다만 뭐 계절적인 것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외곽 여행 뭐 이런 것들도 나오는 거죠. 결국에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제가 이제 시뮬레이션 작업도 거기에 맞춰서 했다는 건데 결국에는 보시는 것처럼 공익적 정보를 창의적으로 전달하고 랜드마크의 가치를 지닌 컨텐츠를 운영해야 될 거고 장소, 미디어 유형, 공공적인 것들 결국에는 정책 홍보도 분명히 들어가야 될 거긴 합니다. 근데 아까 같이 가독성이 떨어지고 시의성이 없는 것들은 조금 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창의성이 필요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시그니처 컨텐츠 분명히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존이 생겼다는데 뭐가 좀 새로운 게 있어야 어쨌든 뭐 사업자도 분명히 도움을 받겠지만 센터나 그다음에 매체 자체의 어떤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네 가지를 했는데요. 일단은 시즈너블 우리 여의도 하면 벚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표출하는 못했는데 이게 순서는 저기 보시는 것부터 양면으로 했을 때 이게 개화가 되는 형태로 어느 특정 시점의 6번째는 만개한 모습이 되겠죠. 그러니까 도입 출발할 때는 첫 번째부터 점점 이렇게 블루밍,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만개한 형태의 이미지로 가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미지작을 한번 해본 거고요. 자, 이게 두 번째는 약간 이게 그 상행과 하행이 다릅니다. 그 얘기 뭐냐면, 일단 김포나 인천을 통해서 해외 관광객이 들어오시는 제일 많은 코스가 지하철 늦게는 아마 올림픽대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자, 해외 관광객이 국내로 들어올 때는,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주요 관광지나 주요 명소들, 페스티벌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형태, 이런 것들을 좀 집어넣었고요. 반대죠. 그러니까 저희 나라가 이제 나갈 때는 또 올림픽대로 많이 타고 나가기 때문에 반대면은 보시는 것처럼 해외 주요 도시나 아니 관광지 페스티벌 같은 것들을 쭉 보여주는 형태. 그래서 뭔가 이걸 활용해서 좀 더 뭔가 그러니까 좀 국제적인 약간 글로벌한 어떤 미디어로서의 어떤 상징적인 것들을 갖고 오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던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캐릭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18년도에 실제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교통 캠핑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당선작이 있어서 제가 벤치마킹만 한 건데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그러니까 공모전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뭔가 디지털에 맞는 어떤 공모전들을 통해서 또 저는 이제 약간 그 디지털 그러니까 야립 존이 생기니까 거기에 맞는 캐릭터 같은 것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었어요. 개인적으로 준비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미디어에 녹아낼 수 있다라면 훨씬 더 디지털 야립 존이 훨씬 더 고가치에 그다음에 또 아까 도심에 많은 대형 매체가 생기고 운영되는 상황에서 좀 더 차별화된 그 명칭이 지금 오리진에서는 로드블럭이라고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금액도 거의 뭐 저희 삐까삐까입니다. 거의 억 단위가 넘어가는데 자, 과연 그 정도의 어떤 고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지를 사실은 좀 판가름할 수 있는 하나의 주요 어떤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